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라클의 장성호입니다. 저는 기술본부를 맡고 있고요. 오늘 그 자율운영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이 세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어떤 용어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DB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오토노머스라고 말하는 부분은 서비스입니다. 내지는 시스템에 기반한 서비스고요. 보통 그 이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보통 이런 요청을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 그러면 오토노머스 DB의 기능을 우리 온라인 여기 온프레미스 DB에 그거는 포팅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되어지는 오토노머스 서비스고요. 이제 기능이 되려면 오토매틱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토매틱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라든가 뭐 오토매틱 인덱싱이라든가 오토매틱 튜닝이라든가 오토매틱이라고 붙은 기능들은 실제로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에서 다 실행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 오토노머스는 그러한 오토매틱한 서버 기능 등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아니면 거의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이제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를 이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그것이 이제 왜 클라우드에서만 되고 온프레미스에서는 안 되냐 이런 어떤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토노머스는 오토매틱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라클은 그러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를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의 발전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저희 OOW 2019 그 오버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저희의 전략 부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OOW 한 달 전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2달 전에 있네요. 있었던 전체적인 테마가 젠2 오토노머스 클라우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젠2 아마 오전에 저희 키노트에서 사장님들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젠2에 기반한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는 젠2에 기반하고 방향성은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휴먼 에러를 줄여줘서 노리스크를 최대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면에는 제품들이 컨버지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원 커널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멀티 데이터 타입들을 하나의 통에 다 담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컨버지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관리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타입마다 DB가 떨어져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 다양한 그 시스템들을 관리하는데 그다음에 통합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토노머스가 난망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젠2 기반의 컨버지드 DB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노머스 DB,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를 지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제 타 시스템과도 MS와 VM와도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함께 페더레이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향해 나가겠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의 리눅스 DB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반적 이게 이 장표는 작년 장표입니다. 작년 OOW 끝나고 나온 장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장표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들, 서비스들이 더 보강되는 형태로 가고요. 전반적으로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는 본 장표가 이제 아마도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젠2 나왔지만 이제 젠1과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젠1, 젠2라는 게 산업 표준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전자의 어떤 IaaS를 구성하는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과 특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 대비 저희가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 IaaS를 구성하는 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그러니까 어떤 자원의 활용률에만 포커스한 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됐을 때 어떤 네이버후드 효과에 의해서 헤비하게 쓰는 다른 유저에 의해서 제가 사용하는 리소스가 실제로 느려지고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저희 이제 굳이 젠2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자원의 활용이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업 고객분들 내에서 나온 VOC에 기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B2C의 일반 고객이 클라우드 쓰실 때는 그냥 성능 이런 것보다는 가격, 그다음에 편리함 이런 것들에 포커스라면, 기업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가실 때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철저한 보안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 성능을, 어떤 미니멈 퍼포먼스를 제공을 해줘야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 보시고 하신 다음에야 이제 기업 그 워크로드는 클라우드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인프라 단에서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로 가서 성능의 디그레이드가 발생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감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서 기업 고객분들을 위한 클라우드는 일반 분들을 위한 클라우드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과 성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존의 제논과 다르다라는 형태로 이제 젠2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젠1 인프라스트럭처가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성능과 보안입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될 수 없는 보안,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 이상의 성능을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이 부분들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아주 깊은 기초, 한 1m가 넘는 어떤 그런 콘크리트 기초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삼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는 다양한 오토매틱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의 관리의 상당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하는, 스스로 백업하고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스스로 튜닝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스턴스만 만들어주고 데이터만 올리면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팔로업 되어지는 여러 가지 관리의 노력들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오토노머스 D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DB가 아니죠. 오토노머스 DB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사람의 손이 가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더 성능 좋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에서 오토노머스 DB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오토노머스 DB 그러면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을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엑사데이터 풀에다가 가장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저희 12C, 18C, 19C, 가장 19C를 설치하고 12C 이후에 제공되는 멀티 테넌시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개수만 지정만 하시면 그만큼의 인스턴스를 컨테이너 DB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관리는 DB가 알아서 하고 자동적으로 로그 분석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분석해서 어떤 무엇이 프리딕션이 되어지면 스스로 어떤 프로액티브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바로 오토노머스 D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엑사데이터, 그다음에 MA 아키텍처,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안정성 기반의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DB 서비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부분들은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해서 모두 오픈 소스 아니면 오픈 표준 기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들은 벤더 락인 없이 실제로 표준만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은 개발되신 그것들을 그대로 다른 클라우드 벤더에 옮기시더라도 어떤 재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벤더 락인이 없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공해 드리고, 그 위에서 기존에 오라클이 제공했던 ERP들을 전부 사스 형태로 제공해 드려서 이제 고객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해 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전체적인 오라클의 클라우드 전략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aS부터 SaaS까지, IaaS, PaaS, SaaS, 견고한 IaaS, 젠2 기반의 IaaS 위에 오토노머스 DB를 중심으로 하는 PaaS, 그 다음에 SaaS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라클이 말씀드리는 클라우드의 지원의 전체적인 전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다 PDF로 다 나중에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OOW 저희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었고요. 추석 다음 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이제 쭉 행사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저희가 보통 이제 키노트들이 이제 오라클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주요 이제 발표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젠2 클라우드 오토노머스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레리 앨리슨 회장이 첫 번째로 키노트 했던 그 주제고요. 그 이후에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앱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발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키 띠만을 한번 이렇게 골라본다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노머스 클라우드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토매틱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오토노머스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사용자의 어떤 관리 작업의 액티비티를 최소화한,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패치하고, 그거는 이제 사용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저희 오라클 오퍼레이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일이 뭐 시스템 다운하고 패치 적용하고 다시 올리고 리부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OS 레벨에서 시큐리티 패치 바로 다운타임 없이 온라인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몇 개만 만드시면 바로 리턴해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패치, 업그레이드, 백업, 튜닝 다 되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만 포커스 하시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오라클의 분명한 이제 향후의 클라우드에 대한 비전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계속 들으신 것처럼 VMware와 MS와의 옆으로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타 클라우드 벤더와 타 솔루션과도 연결되어지는, 인테그레이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저희가 젠2라고 말하는 IaaS 인프라 자체에 엄청난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뭐 블락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는 아주 빠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RDMA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 인프라 단에서 어떤 최대한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표됐지만 춘천에 내년 5월쯤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제2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서울 춘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제 리전을 갖는 거죠. 여기서 리전의 기준은 저기 30마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가 속도 디그레이드 없이 그 같은 거에 있는 어떤 효과를 주는 기준이 보통 한 30마일 정도 50km인데요. 서울 춘천은 아시는 것처럼 한 100마일 정도 되죠. 15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리전이고요. 서로 다른 같은 어베일러비스 도메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 AD로 구성되어지는 투 리전을 서로 간에 묶어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기준으로 해서 이제 HATR 구조를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젠2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노 리스크라는 거죠. 사실 휴먼 에러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소갈이 하신 경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리고 오토노머스 DBA 될 때 계속 질문하시게 되는 어떤 DBA 롤이 없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컨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시스템이 오토매틱 기능을 이용해서 오토노머스가 되어지면 분명히 더 상위의 숙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시스템 하나를 아니면 센터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다면 제가 보기엔 뭐 DB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도 점진적으로 오토노머스화 되어져 가지고 센터의 관리 자체가 효율화 자동화 될 거고요. 그 기반 위에 이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시겠죠. 근데 그 역할은 아마도 글로벌 데이터 아키텍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태국의 비즈니스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아키텍처 어떻게 가져가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태국에다가 땅 알아보시고 데이터 센터 짓고 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거 미리미리 계획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2년 계획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하는 식으로 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신 거죠. 빠른 시간 안에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어느 클라우드 밴드의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는 거기 넣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여전히 한국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가지고 글로벌 디플로이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런 작업을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괴로웠던, 백업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시스템 장애 나가가지고 집에 못 가셨던 그런 경험들보다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에 최대한 맡기시고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아키텍처와 어떤 그런 사업에 바로바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와 연결되어진 IT 아키텍처를 설계하시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의 여러 가지 어떤 휴먼의 에러에 의한 어떤 리스크 부분들은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없앨 수 있는, 과거 저희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IT 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오토노머스 DB와 클라우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컨버지되어 있고 원DB로 멀티 데이터 타입들, 멀티 펑션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되어 있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그 어드민 작업이 많이 개런티 됩니다.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인스턴스 쉐입을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RDS를 쓰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분에게 계신 거고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노머스 DB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책임을 오라클이 가져가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체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휴먼 에러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주는, 그래서 앞서 사장님께서도 킨토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용해야 될 패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뭐 회사의 전망이 흔들린 정도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지 DB는 뭐 특별히도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라클이 제가 보기엔 이제 DB 만든 지 한 40년 됐거든요. 77년에 오라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한 40년이 지났는데 저도 한 오라클 온 지 한 23년 됐고요. 그래서 DB를 하면서 봤던 가장 정말 큰 특징은 원 커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OS가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 라인업들을 가져가지 않았고요. 오로지 원 커널에 그다음에 오라클 A 나왔을 때도 오브젝트 피처를 기존 DB에 추가했고, 그다음에 RAC, 그다음에 ADG, 그다음에 멀티 테넌트, 그다음에 인메모리 기능,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위한 별도의 DB를 만들지 않고요. 하나의 원 DB 커널을 유지하면서 그 DB 커널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핸들링할 수 있는 대상들을 넓혀 나갔던, 기능을 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수용했던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오랜 시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컨버지드 DB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어떤 기능이 나왔을 때 그 기능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라클이 원 커널, 컨버지 DB를 유지했던 이유는 기존의 DB가 가지고 있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기반 위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편리한 기능이어도 DB가 죽는 순간 더 이상 DB가 아니거든요. 이제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편리한 기능들은 데이터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 기능이 추가돼야 되는 거지. 그냥 단지 편리한 기능을 추가해서 그 편리성만 추구하다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허투되어지면 더 이상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라 부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존 버전이 갖고 있던 안정성의 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수용해 나가는 그런 오라클의 버전 업그레이드 전략이 지금까지 온 결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컨버지 DB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클라우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토노머스 리눅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선 핵심은 케이스플라이스라는 기능이고요. 더 정확히는 이제 케이스플라이스는 2009년에 만들어진 오픈 소스였고 오라클이 2011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케이스플라이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 오라클 리눅스 커널 안에 케이스플라이스 기능을 가지게 된 거고요. 케이스플라이스의 핵심은 온라인 중에 운영 중에 실제 운영 중인 리눅스 OS의 어떤 일정 부분을 패치를 갖다가 바로 온라인에 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뭐 레드햇 같은 경우 이제 K-패치라고 하는, 그다음에 다른 데는 K-그래프라고 하는 수세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OS의 거의 전 부분을 러닝 중에 다운타임 없이 패치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기능이 바로 케이스플라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오라클이 그런 기능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데이터 센터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적용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 오라클이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OS 레벨에서도 운영 중에 패치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오토노머스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S 레벨에서 이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보안 패치를 실행 중에 제공한 사례가 되는 거고요. 앞서도 저희 사장님 PPT에서 보였지만 저기 작년 1월 달쯤에 스펙터하고 그 멜트다운 이슈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인텔 CPU 안에 잠재된 내재적인 보안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CPU에서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리의 그 어떤 그 데이터를 패치하는 과정에서 실행할 코드를 가져오는데 이제 그때 만약에 유저 코드가 올라왔는데 다음에 실행을 위해서 올라와 있던 커널 코드가 있으면 유저 코드가 커널 코드를 CPU 안에서 볼 수 있는 홀이 생기는 게 바로 가장 큰 이슈였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히 제너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머신 안에 유저 컨트롤 영역하고 클라우드 컨트롤 영역이 혼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머신을 쉐어하다 보니까 실제 CPU 단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가상화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펙터하고 멜트다운 같은 경우가 작년에 큰 이슈가 됐었고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패치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 같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다 다운시키고 패치 적용하고 다시 리스타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없이 저희 오라클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150만 개 패치를 1억 5천이죠. 1억 5천 개의 패치를 150만 개의 코어에 대해서 4시간 만에 다운타임 없이 적용했던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OS 레벨의 패치조차도 다운타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능을 기반으로 전체 클라우드 운영의 어떤 사용자의 그런 개입 없이도 전체적으로 다운타임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피처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OS 매니지먼트 다양한 서비스 케이스 플러스 이용해 가지고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런 걸 근데 이거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어떤 관리 필요 없이 저희 오라클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OS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걸 사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토노머스 리눅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항상 시큐리티 레벨을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엑사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큐리티 존을 구성해서 파이어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그 존에 대해서는 역시 보안 형태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나 웹봇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가지고 생기는 시큐리티 홀들을 찾아내서 또 메이크업 해드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클라우드의 어떤 보안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해서 어떤 보안 홀이라든가 어떤 그런 리스크 부분들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눅스는 레드햇 컴패터블하고요. 과거 13년 동안 그 서로 컴패터빌리티 호환으로 인한 어떤 버그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를 쓰시면 어떤 그런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부분이었고요. 이제 DB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오라클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큰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서버에서 쓰실 수 있지만 좀 더 하이 퍼포먼스하게 쓰실 수 있는 전용 어떤 머신으로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 엑사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밀결합해서 조금 더 아주 나은 성능을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으로 DB 머신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머신러닝이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들어간 노력을 거의 최소화하는 형태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드리는 이런 부분이 저희의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오브젝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관점에서는 그 12C까지 오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18C, 그다음에 19C로 이제 버전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과거에 보시면은 오라클 8이 98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라클 9이
2001년 그때쯤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이 한 2003년, 5년, 그 다음에 11지, 12시까지 한 버전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한 2년 만에 새 버전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게 길어지면서 3년, 그 다음에 11G에서 12시 나올 때까지는 5년이 걸렸거든요. 점점 길어지는 거죠. 이유는 컨버지드 DB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새로운 기능만 몇 개 내놓으면 그것이 금방 내놓을 수 있겠지만 원 커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넣다 보니까 과거 그 기존에 있던 코드들과 맞춰가면서 새로운 코드를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가 있었던 거고요. 특히 12C 같은 경우는 멀티 테넌트로 가면서 안에 테넌시 구조를 갖춰가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됐는데 요지는 이거죠. 근데 그거는 저희의 입장인 거고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버전이 언제 나올지, 다음 패치가 언제 나올지, 다음 리리즈 언제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운영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버전 정책을, 그러니까 메이저한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야만 릴리즈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포기하고요. 어떤 연도별로 매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메이저 펑션보다는 어떤 약간 예전보다는 마이너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 형태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버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AT&C는 저희 내부 용어로는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에 나왔던 12C R2가 내부적으로는 12.2.0.2고요. 예전 코드로. AT&C가 12.2.0.3입니다. 19C가 12.2.0.4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9C는 과거 12C 기준으로 보면 가장 스테이블한 12C R2인 거죠. 12.2.0.4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장 롱 서포트 버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19C를 쓰실 거를 저희는 이제 추천 드리고요. 그래서 12C 나오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R2 나오면서 샤딩이라고 하는 기능이 DB 안에 들어갔고요. 오픈소스 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던 기능인데 이제 DB를 피지컬리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논리적으로 나누는 걸 이제 파티셔닝이라고 했다면 하나의 DB지만 물리적으로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아니면 서울에, 뭐 미국에, 유럽에 피지컬리 나눠놨는데 컨셉추얼리 원 DB인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12C R2부터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DB를 원 DB를 피지컬리 나눠놓는 샤딩 기능들을 12C R2부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 개성들이 있었고요. AT&C가 되면서 뭐 샤디드 RAC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인테그레이션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졌고요. 19C가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액티브 데이터 가든데 이제 양쪽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추가가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능보다는 19C가 12.2.0.4로 가장 롱 서포트를 가져가는 그래서 프리미어는 PS 2023년까지, ES는 2026년까지 가져가는 가장 롱 서포트 버전이기 때문에 향후 업그레이드 시에는 19C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가이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올 그 20C에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재밌는 기능인데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블록체인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거죠. 블록들의 체인이 길어지면서 그 전체 체인들의 블록체인을 DB에 저장하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는 거죠. 데이터가 적을 때 블록들이 적을 때 상관없지만 블록이 많아지고 체인이 길어지면서 전체를 갖다가 한 번에 커밋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그 TPS가 뭐 수십 수백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편리함 대비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관점의 어떤 오버헤드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C에 블록체인이 네이티브하게 들어오면 저희 오라클 DB가 본연으로 가지는 어떤 그 컨커런시 컨트롤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실제로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어떤 속도 저하의 이슈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지난달에 저희 DB 전체를 총괄하는 앤디 맨델슨 EVP가 오셔가지고 한번 그때 여쭤봤는데요. 일단 20C에는 그 디스트리뷰티드는 아니고요. 이제 원 DB에 블록체인 담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20C, 21C죠. 21C가 되어지면 그때는 디스트리뷰트 되어져서 오라클 DB끼리 페더레이션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담고 한 곳에서 커밋하면 전체가 커밋되는 블록체인 그 본연의 기능을 21C에 담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어지면
아마도 이제 오라클 DB를 이용해서 어떤 블록체인의 데이터 관리의 퍼포먼스 이슈는 어느 정도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토ML인데요. 지금 머신러닝 그 가끔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게 DB 안에서 머신러닝이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데이터가 커지면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가장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석을 하시려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분석의 핵심은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저희 오라클 DB는 DB 안에서 머신러닝을 PLSQL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리그레션이나 과거 데이터 마이닝부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DB에서 다 돌리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사용자가 뭐 PLSQL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랭귀지 이용하셔가지고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20C가 되면은 오토ML은 뭐냐면 지금 사실 그 DB를 쓰시다 보면 그 SQL이 그거잖아요. 나 어느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가져다 줘. 방법은 난 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 언어죠. 제가 방법을 지칭해서 코딩 짜는 게 아니라 어느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나한테 갖다 줘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제 오토 머신러닝은 그겁니다. 어떤 그 테이블의 어떤 컬럼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분석을 나한테 줘. 쓰는 알고리즘은 난 몰라. 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알고리즘을 제가 다 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머신러닝 하시려면. 이제 오토ML이 되면 그 테이블 안에서 실제로 select from here SQL 이용하셔가지고 테이블의 어떤 컬럼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해줘. 알고리즘은 난 몰라. 뭐 알고리즘 리그레션을 쓰든 디시전 트리를 쓰든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든 그건 난 모르겠고 이 컬럼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분석을 해서 그 결과만 나한테 줘라고 하는 기존의 SQL 방식을 그대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오토M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머신러닝도 그냥 계속 코딩하시는 거에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SQL에서 지정만 하시면 특정 컬럼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달라고만 딱 그 쿼리상에 표시만 하시면 바로 분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도 SQL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20C가 나오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된 상태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DB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18C, 19C, 엑사데이터가 있고요. 이건 온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나면 실제 이거에 대한 모든 매니지먼트 어서러티는 다 이제 고객분들이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DBA 분들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동일한 기능을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저희가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그게 뭐 VAB나 아니면 베어메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엑사데이터도 저희가 실제로 저기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클라우드 형태로 엑사데이터 쓰실 수 있도록 엑사CS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온프렘에서 쓰시던 기능들을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이제 쓰시는 건데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제 지불 방식이 다르신 거죠. 라이센스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오라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계시다면 그 라이센스를 클라우드에 옮겨가지고 기존 라이센스만큼 차감한 형태로 BIOL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동이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라이센싱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토노머스 DB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엑사데이터 풀을 만들고 거기다가 19C를 설치한 다음에 로그들을 분석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얹어가지고 이 12C 이후부터 제공되는 19C가 제공하는 멀티 테넌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시는 만큼의 그게 뭐 1OCP일 수도 있고 2OCP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2OCP일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만큼 지정만 하시면 저희가 그 엑사데이터 위에서 그만큼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컨테이너 DB를 사용자분께 던져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분은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개의 백업, 뭐 업그레이드, 패치, 튜닝 기타 관리되는 것들은 오라클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 쓰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토노머스는 편리하기도 하시지만 그 기반 자체가 엑사데이터 기반이고 19C 기반이기 때문에 그 엑사데이터와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 기반의 MAA가 제공하는 그런 안정성 기능 위에 편의성을 쓰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강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사데이터 위에 19C를 설치해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DB의 역할을 사용자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클라우드 레벨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IT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SQL 정도만 아시면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현업분들이 바로 그냥 인스턴스 만들어서 데이터 로딩해서 시각화 작업 아니면 머신러닝 작업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분석해서 뭔가 통찰을 얻으실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과거에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사실 저희가 이슈가 뭐냐면 그 모든 걸 IT분께 요청드리고 그 요청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석을 받으시는 이 긴 라운드 타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관리가 자동화되어지면 현업분들이 바로 만드셔서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만드셔서 데이터 로딩하고 그다음에 SQL 튜닝 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만들 줄만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데이터 로딩하시고 현업분들이 바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DB가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관리의 자율화를 통해 가지고 현업분들이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누구나 바로바로 써서 데이터로부터 통찰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 타임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 관리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오토노머스 DB가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은 오토노머스 DB라고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바와 같은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엑사데이터, 19C, 머신러닝 다 결합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성 위의 편의성이라는 걸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쓰시는 방법은 이제 쉐어드도 있고 데디케이트도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오토노머스 DB는 그 멀티 테넌시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인스턴스, 사용자가 원하시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가 하드웨어에 딱 1대1로 컴바인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오라클 그 19C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체 컨테이너 DB가,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헷갈렸었네요. 한 전체 컨테이너 DB가 4096개의 플러거블 DB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용자에게 플러거블 DB를 리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는 하나지만 4096개까지 인스턴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랑 1대1 매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쉐어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게 바로 이제 서버리스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면 엑사데이터를 하나를 딱 데디케이트 하셔가지고 저희랑 계약하셔가지고 그 하드웨어를 특정 부서 회사가 독점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테넌시도 아니고 그 지정되어진 사용자만 쓰실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모드로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식은 플러거블 DB를 리턴 받으시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데디케이트 하시면은 전용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과 성능을 담보받으시면서 쓰실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용 옵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보안의 아이솔레이션 존을 아주 최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실 때 가장 컨설하시는 게 데이터 그 누수죠. 혹시 내 데이터를 누가 보지 않을까? 이 데이터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이 가장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어세스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세이프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엑사CS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DB를 쓰시게 되면 데이터 세이프라고 하는 내 데이터가 과연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하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툴 부분들은 바로 무료로 같이 컴바인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AA라고 하죠. Maximum Availability Architecture 그래가지고 RAC를 쓰고 그다음에 두 대 RAC 머신을 ADG로 묶어가지고 실제로 HA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리모트 DR에서 ADG를 통해가지고 DR을 구성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서비스는 다운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99.999에 그 SLA를 개런티해 드리는 게 이제 MAA 아키텍처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오라클은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두 개의 리전을 이용하셔가지고 HADR, 기존과 같은 MA 구조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멀티 DB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카피하시고요. 근데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데이터에 두 개의 트랜지션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걸 레졸루션하는 게 RAC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에 두 개의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두 번째 거는 롤백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가 작거나 사용자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트랜지션이 높아졌을 때는 계속되는 롤백에 의해서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RAC와 ADG가 제공하는 수준의 저희가 BCP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도 데이터가 다운되거나 딜레이 없이 그 성능을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설계하시는 BCP의 기반이 되는데 오라클은 클라우드에서도 그 기능을 그대로 제공해 드려서 클라우드에서도 BCP 기반의 어떤 서비스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안정성 기반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BCP 기반의 서비스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린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 컴퓨팅이 기업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서도 개런티 받아야 되는 반드시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라클은 이런 걸 통해서 안정성, 편의성 기반의 BCP 설계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부분이 저희 전체적인 전략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과도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센추어에서 저희 이번에 OW 발표한 건데요. 엑센추어.com에 ADB라고 가시면 실제로 그 엑센추어에서 수행했던 스윙벤치 BMT를 본인들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실행했던 결과를 올리신 건데요. ADB가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쿼리당 어떤 프라이스 따져봤을 때는 거의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저희 오라클이 이제 표방하는 바는 젠2의 오토노머스 클라우드고요. 젠2라고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시는 보안과 성능을 담보해주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 위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토노머스 방식으로 그래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 모든 책임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분들은 리스크 없이 컨버지 DB가 가지는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 기능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서비스들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이 오라클이 이제 가져가는 전체적인 클라우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